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화창한 가을볕 아래 오늘 북한강변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천수산악초 연구의 연구소장이신 박종철 순천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메밀의 생략적 가치와 효능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순천에 있는 국립순천대학교 바이오 한학자원학과를 정년 퇴임한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사단법인 천수산악초 연구회의 부설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장으로 지금 현재 재직 중입니다. 오늘은 그 메밀의 그 효능 중에서도 한의학적으로 이 메밀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의보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메밀의 효능이 동의보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의보감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의보감인데요. 동의보감은 여기에서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주 귀한 걸 보고 계신데요. 이제 굉장히 긴데 이것은 동의보감 초간본입니다. 즉 허준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인쇄된 초간본, 우리나라에서는 국보로 되어 있고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동의보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복사를 한 것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걸 제가 좀 소장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여기 우선 보시면은 우선 동의보감이 이렇게 된 한자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만력 4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중국 연호인데요. 이 글자가 없으면은 이 책자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인쇄 같은 것이죠. 여기에는 만력 42년에서 1611년입니다. 동의보감은 1610년에 만들어졌는데 11년에 이 동의보감 한 건을 태백산 그 사고에 이렇게 넣었다는 겁니다. 만들기는 1610년에 만들어졌는데 11년에 태백산 사고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딱 표기가 되어 있어요. 좌성지 일하는 사람이 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것이 동의보감인데 보통 조선시대 책들은 이는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언제 만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보감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연도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동의보감 제일 앞부분에 내경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은 여기 이제 당액편입니다. 당액편인데 이제 당액편에 여기 보시면은 동의보감 요 당액입니다. 얘 1권으로 되어 있죠. 당액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의보감은 5가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섹션이. 첫째는 25건 중에 첫째는 동의보감의 내경편. 내경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는 병을 몸 안에서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외경편, 몸 바깥쪽.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은 잡병편이라서 모든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당액편입니다. 이 당액편은 모든 약초, 약의 성질이라든지 효능이라든지 약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당액편인데, 우리가 보통 동의보감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약을 이야기하면은 이 당액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친구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동의보감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이 당액편 해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당액편을 보시면은 약초를 다 모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약초 부분에 있어서 제가 표시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요 교맥이라고 보입니다. 보이죠? 교맥. 여기 한글로 모밀 되어 있습니다. 요 파트가 동의보감에 있는 메밀에 관한 효능입니다. 자세한 것은 내가 나중에 드릴 것이고요. 아무튼 동의보감의 이 부분이 메밀에 대한 효능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듯이 이렇게 좀 깁니다만은
초간본 1610년에 만들어진 초간본. 인쇄는 1613년에 되졌어요. 3년 뒤에 인쇄되었는데 10년에 만든 초간본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본하고 똑같고요. 이게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직접 보고 계시죠. 보시고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도 하나 동의보감인데요. 이 동의보감은 이 책자는 175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갑술년이라고 해놨거든요. 갑술년. 이제 이게 문제가 연도가 표시 안 돼 있고 이는 갑술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술년이 60년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갑술년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1754년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갑술년 1754년에 이제 다시 복사를 한 내군에서 교정을 본 영령 개간판이다. 영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남도판, 영남도, 영이라는 것은 완영판이라는 것은 완이라는 것은 전라도거든요. 완주. 그래서 큰 그 관찰사 밑에서 영남 관찰사에서 쪽에서 만든 책자고요. 완영판은 전라도 관찰사에서 만든 건데 이게 좀 빨리 만들어진 책자인데 이 책자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요. 이게 아까 똑같이 이게 모밀입니다. 메밀. 이것이 메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책자를 보면은 아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개를 보시면은 물론 이 책자는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이즈가 다르죠. 요 오른쪽 요것은 길쭉하고 요것은 그보다 좀 작습니다. 물론 축소를 했습니다만은 그 가로 세로비가 다르죠. 그래 초간본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뒤에 복사를 하고 다시 만들 때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동의보감에 있는 메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요. 그리고 이제 동의보감은 마찬가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중국에서도 만들고 일본에서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일본이 조금 빨리 만들어졌죠. 근데 중국에서는 늦게 만들었지만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책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나옵니다. 이 책자가 최근에 중국에서 만든 동의보감입니다. 25걸 한꺼번에 모았죠. 그럼 지금은 중국 우리가 옛날 한자체가 아니고 간자체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실제 중국에서 지금 또 만들어서 팔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옛날 만들어가 증거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메밀입니다. 메밀. 한글은 없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자를 보면은 지금 한자가 좀 다르죠. 그 중국 간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이 메밀인데 이렇게 중국에서 발행한 동의보감에도 메밀이 있다. 이제 이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밀에 대한 동의보감 이야기부터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자가 나중에 뭐 자목으로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한자이면 교맥입니다. 교맥. 그래서 옛날에는 메밀을 한자로 쓸 때는 교맥을 썼어요. 그 동의보감이 아무도 한자로 되어 있죠. 그 중에 딱 한 부분이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밑에 모밀이라 되어 있죠. 그 식물 이름을 가끔씩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닌데 가끔씩 한글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약초 이름을. 그러니까 이게 1600년도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 아닙니까? 400년 전에 요 메밀을 모밀로 불렀다는 거. 메밀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400년 동안 지나고 가지고 그 이름을 그대로 모밀이라고 불렀던 거죠. 옛날 사람들도 모밀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우리가 메밀이지만 모밀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모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부른 이름이 똑같아요. 400년 전에도 똑같이 모밀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기가 위해서 하나 적어 왔습니다만은 설명이 있습니다. 이 모밀 이야기입니다. 요 모밀은 뭐냐면은 메밀의 열매 씨죠. 지금 씨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이 보면은 성질은 평화되었습니다. 성질은 보통이다. 성질은 메밀의 성질은 보통이고, 그다음 한하다.
하는 추운 거죠. 그러니까 보통이고 차다 했습니다. 동해보감에서. 그다음에 맛은 보면 감이다. 맛은 달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질은 조금 차고 맛은 단맛을 가졌다. 이것이 이제 모밀이라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독하다. 여기서 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죠. 독이 없으니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쭉 있는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요점만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좋냐면은 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 이 끊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요 정신. 이게 정신을 좋게 한다. 그럽니다. 정신을 좋게 한다. 자,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은 이게 장위를 실한다. 장위가 뭐냐면은 우리 위장하고 장이란 것은 대장, 소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장하고 대소장을 튼튼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 기력이 되었습니다. 기력을 돕는다. 그러니까 메밀씨는 이렇게 위장이나 소장, 대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력을 돋게 해주고 아까 정신을 좋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효능이 있는 것이 메밀이다, 메밀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번 볼까요? 아주 재밌는 건데요. 이거는 메밀씨인데 거기 보면 이게 뭐 면입니다. 여기는 앞에 이 두 자가 빠지겠죠? 교맥면입니다. 교맥면을 그때 뭐야 부르나 하면 여기 보세요. 모밀가라라 되어 있습니다. 가라라는 것은 지금 같으면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한글이 후민정음이 1400년도에 만들어졌죠. 근데 그때도 한 200년 지나가지고도 여기 철저한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요 모음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아는 아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가라 이거는 가루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루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철저한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라로. 그래서 모밀면을 모밀가라라 되는데 요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 중에서 한 부분만 이렇게 보면은 모밀가루는 쭉 복잡한데 마지막에 요 위장 아까 뭐 장유가 있죠. 근데 위장하고 대소장, 대장, 소장이 있어서 요 보면은 요 적체가 있습니다. 체. 요 보면은 위장에 뭐 뭉친 겁니다. 그 뭉친 것을 없애준다 한 장이 있습니다. 없애준다. 없애준다. 그러니까 메밀가루는 위장 속에 뭉친 것을 없애준다. 이런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용을 하나 볼까요? 이거 보면 이것은 여러분들 엽입니다. 지금 엽이죠. 엽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럼 교맥엽이죠. 그 당시에 뭐라 불렀을까요? 이것은 모밀잎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잎이죠, 잎. 그러니까 모밀잎인데 그 당시 똑같이 모밀잎으로 불렀죠. 교맥엽. 그러면 모밀잎은 어떤 작용이 있을까요? 이거 보면은 이게 아주 재밌는 작용이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생략을 하고요. 이걸 보시면은 모밀엽은 이 보면은 이 목이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눈과 귀를 이렇게 한다, 밝게 한다는 거예요. 눈과 귀를 밝게 하는 작용이 있다. 이목 작용이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모밀잎은 메밀잎은 그 좋은 작용이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옆에 이것은 뭐냐면은 아까 교맥이 있고요. 교맥이 있는데 그 옆에 이게 뭐냐면 이 양입니다. 양이 있어요. 양. 그러니까 이것은 양은 뭐냐면은 메밀 줄기를 이야기합니다. 줄기인데 요 줄기를 보시면은 모밀 너정이라 되나죠. 모밀 너정이 이게 줄기입니다. 줄기. 그럼 몸이 양을 해가지고 줄기인데 줄기는 어떻게 했냐면 요 보면은 요 창을 씻는 장이 있습니다. 육축이라는 것은 6가지 가축이거든요. 소, 말, 돼지, 양, 닭, 개인데 이것에 의해서 생기는
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창이라는 것은 부스럼 같은 피부 병입니다. 피부 질환. 그 피부 질환을 씻는다, 없애준다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부스럼이 많이 없습니다만 피부 질환에 이걸 붙이면 좋다 하는 그 모밀 너정이, 메밀 너정이 즉 메밀 이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밀 씨, 그 다음에 가루, 잎, 줄기 이것이 동의보감에서 이런 작용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현대에서 메밀을 또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보면은 아까 메밀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교맥이랬습니다. 교맥. 근데 동의보감에서는 잎하고 줄기를 나누어 나누는데 지금 중국이나 이런 책자에 보면은 줄기와 잎을 하나의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교맥갈이란다. 교맥갈. 그래 교맥이라 이라면은 메밀 씨를 이야기하고 교맥갈이라면 메밀의 잎과 줄기를 합한 거죠. 그 두 개를 교맥갈이라 하는데요. 자,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 현대에서 교맥은 어떤 메밀 씨는 어떤 작용이 있냐면은 아까 그 동의보감에서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이는 위장 적체, 위나 장이 막힌다든지 부룩하다든지 이런 작용, 그 다음에 설사가 난다든지 이질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깨어 있는데 땀이 저절로 나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는데 이렇게 땀이 저절로 납니다. 우리 이것을 자한 현상이라고 해요. 자한. 그러니까 자한이라든지 또 아까 그 습진, 피부병 이런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 교맥 메밀씨가. 그러면은 잎과 줄기를 나눠서 아까 설명드렸는데 잎과 줄기를 붙인 그 교맥갈, 잎과 줄기 통째로 쓰면 어떤 작용이 있는가? 이것도 소화불량 같은 거, 아까 이질이라든지 특히 여성의 그 질에서 그 분분밀이 나오는 우리 대하라고 보는데 그는 병이 있는 경우 특히 고혈압 같은 데에 메밀 잎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밀 잎줄기를 말리 가지고 차로 마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메밀 잎줄기를 데쳐서 먹어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는 메밀에는 어떤 작용이, 어떤 성분이 있어서 이럴까 한번 살펴보면요. 아마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메밀 씨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습니다. 그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에서도 어떻게 있냐면은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루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많을 건데 루틴이라는 것은 플라보노이드 성분 한 종류인데요.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그 루틴은 그 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붙어 있는데 구조를 여러분들 뭐 보여드리지 않고 설명을 하기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퀘르세틴이라는 당이 없는 비당체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글루코자라는 당과 람노자라는 당 두 개가 붙으면은 이것이 이름이 루틴이 됩니다. 즉 루틴은 당이 두 개가 있는 플라보노이드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퀘르세틴이라는 당이 없는 이 비당체 우리 아그리코냐라는 물질에 그 옆에 글루코자라는 당, 고두당하고 람노자라는 당 이 두 개가 붙는 것이 루틴입니다. 이게 그 메밀 씨 같은 데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한다? 루틴은 아니면 이것은 루틴은 모세혈관을 강화한다. 모세혈관 강화. 모세혈관을 강화하기 때문에 고혈압 같은 것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혈액순환 인데 좋습니다. 그다음 아까 교맥가루를 해가지고 메밀의 잎하고 줄기에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 같습니다. 그래서 메밀과 잎 줄기의 교맥가루도 마찬가지로 그 지상부죠. 메밀은 지상부 전체에도 루틴하고 퀘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루틴이 많다는 것은 우리 메밀질을 아프지 않았죠. 그런데 플라보노이드인데 이것이 모세혈관을 강화함으로써 고혈압이나 혈관 순환에 굉장히 좋다 하는 작용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돋구고 또 소화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식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